안녕하세요. 대장동 1심 판결 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 이거 두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이제 김규환 변호사의 분석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은 또 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시각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문제 없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 3가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딱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의 결정이 뭐랄까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특정인,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리한 결정이었냐 아니냐, 마지막으로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 이 3가지 핵심 쟁점, 여기에 대해서 김규현 변호사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근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검찰 내부적으로는 보통 구형량의 절반, 그러니까 한 50%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에 항소를 검토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50%요? 네. 근데 이번 대장동 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들 대부분이 구형량의 50%를 넘는 형을 선고받았어요. 심지어는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징역 7년 구형이었는데 8년 선고받았고, 아, 더 높게. 네. 정민용 변호사도 징역 5년 구형에 6년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라면 사실 항소할 명분이 좀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 분석인 거죠. 박은정 의원도 뭐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법리적인 기준, 절차적인 기준만 딱 놓고 보면 항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죠. 양형 기준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지점은 이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을 좀 염두에 둔 결정 아니냐 이런 의혹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김 변호사는 이 재판의 피고인은 유동규 씨, 그리고 뭐 다른 민단업자들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합니다. 피고인이 다르다. 네. 따라서 이 재판 결과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통령의 관여 여부라던가 이런 거는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나 뭐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결정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막 커지면서 대통령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그 자료에 담겨 있어요. 아,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피고인은 유동규 씨하고 정민용 변호사는 이미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아, 피고인 쪽에서 했군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2심 재판은 열리게 됩니다. 아, 그럼 2심은 열리긴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쟁점인데요. 바로 이 돈 문제. 이걸로 넘어가 보죠.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대장동 개발로 얻은 그 막대한 초과 이익, 이거 환수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얘기 많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지정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이건 정말 가짜뉴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강하게 반박합니다. 가짜 뉴스다. 네. 왜냐하면 형사재판에서의 추징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추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어떤 뇌물성격의 자금, 이걸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명령한 473억 원 추징, 이거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 등에게 건네거나 약속한 뇌물성 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 뇌물 성격의 돈만 추징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익, 그러니까 배임으로 인한 초과 이익이라고 거론되는 그 부분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부분. 배임 때문에 이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걸로 추정되는 그 나머지 이익, 한 647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 부분은 형사재판의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게 김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이거는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으로 받아내야 할 돈이라는 거죠. 아, 민사로 가야 한다. 네. 실제는 성남시는 이미 관련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렇군요. 따라서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 초과이익 환수 절차는 별개로 움직인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네,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보면요. 보내주신 자료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첫째, 통상적인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뭐 이례적인 건 아니다. 네, 둘째,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도 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이 3가지 근거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대로라면 절차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항소 포기 그 자체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자료 말미에는 이런 분석과는 또 별개로 검찰 내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발 기류가 상당하다는 점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다른 사건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 그때는 왜 다른 모습을 보였었는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함께 있다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항소 포기가 문제없다는 주장의 그 논리적인 근거들을 주로 살펴본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유독 이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